긴급 속보, 백두산 천지에서 극적 대치. 중국 정부 연구원과 한국 관광객 가족 사이 역사 논쟁 격화. 연변 조선족 노인의 폭로로 동북공정 비밀문서 유출 파문 확산. 23년간 지속된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 그 중심에 선한 남자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백두산을 둘러싼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 그 현장에서 목격된 충격적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즈밍입니다. 중국 동북아역사연구소 연구원으로 23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고백도 아니고 참회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걸어온 길을, 제가 믿어온 것을, 그리고 제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중화의 자존심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춥습니다. 특히 2002년 그 겨울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저는 중국 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22살,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변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 줄여서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중국 동북지역의 모든 역사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연구원, 자네는 우수한 인재야.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지 아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네. 우리 변방의 작은 속국이었지. 그런데 이들이 감히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백두산도 자기들 것이라고 하지. 웃기지 않나? 5000년 중화문명의 일부를 저들이 훔치려 한다네. 저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위대한 중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임무는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에서, 모든 지도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연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의 조선족들은 여전히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백산이 올바른 이름이며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한 조선족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 할아버지도 백두산이라 불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백두산이라 불렀소. 이 이름을 바꾼다고 역사가 바뀌나?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명칭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장백산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는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2003년, 저는 고조선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단군 신화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논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인 산해경, 사기, 한서 등에도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 연구원, 그 조선은 우리 중국 안의 조선이야. 한반도의 조선이 아니라네. 저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품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화의 위대함을 믿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2005년 고구려 고분 벽화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반과 환인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모든 설명에서 한국과의 연관성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각저총 벽화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신화가 4세기 벽화에 그려져 있다니.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상사가 막았습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거야. 다시 조사해. 이건 단군이 아니라 중국 신화의 인물이야. 하지만 이미 국제학계에는 이 발견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저는 승진했습니다. 이제 저도 팀을 이끄는 위치가 됐습니다. 동북공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바뀌었고 젊은 세대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배웠습니다.
2009년은 제게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해였습니다. 백두산, 아니 장백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설명문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설명에서 이곳이 중국의 성산이며 청나라 황실의 발원지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관광지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와 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이었습니다. 천지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신대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늘 백두산을 그리워하셨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장백산입니다. 중국의 산이죠. 그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딸이 통역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저총 벽화의 단군 그림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숨기려 했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군이 아니라 중국 신화의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2012년 저는 김치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임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촨성의 파오차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파오차이는 오래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와는 달랐습니다.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고 독특한 발효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김치의 독창성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파오차이의 한 변형으로서 한반도 지역에 전파된 것이 김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류가 중국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중화 문명을 가진 우리가 왜 그 작은 나라의 문화에 열광하는가?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한 동료가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진짜 김치야. 파오차이와는 다르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연구소 사람들조차 김치와 파오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동료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왕 연구원, 우리 모두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우리 일이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201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해였습니다. BTS라는 한국 그룹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그것도 한국 가수가. 분명 조작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도 BTS에 열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조차 몰래 BTS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근하다가 신입 연구원이 이어폰으로 뭔가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TS의 노래였습니다. 자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냥 음악 아닌가요?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야. 문화 침략이지. 우리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충격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왕 연구원,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네. 우리도 대응해야 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방법을 찾아보게. 유엔 연설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도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권력으로, 강제로 문화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2019년 또 하나의 충격이 왔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영화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내부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든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상영 후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화를 비판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계급 갈등, 빈부격차. 이것이 한국의 실체다. 젊은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영화가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중국 영화는 더 위대하다. 장이머우, 청카이거. 우리에겐 훌륭한 감독들이 있다. 그럼 왜 세계는 한국 영화에 주목하고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VPN을 통해 세계와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이보에 글을 썼습니다. 서구의 편견이 만든 결과다. 아시아 영화 중 중국 영화가 최고다. 하지만 댓글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중국 영화가 언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삭제해도 계속 달렸습니다. 중국인들조차 한국 영화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9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를 했습니다. 이번엔 영어 노래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해서 미국 차트 1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전쟁이다. 우리가 지고 있다.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가 있다. 역사다. 그들의 역사를 빼앗으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김치 종주국 프로젝트였습니다. 2020년 11월 우리는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파오차이로 ISO 인증을 받자 이것을 김치 종주국 인증으로 왜곡해서 선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일제히 중국이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고 유네스코는 김치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가? 중국의 위대함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2021년 1월 리츠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유튜버 리츠치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전통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김치를 담근 것입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김치 역사의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리츠치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영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중국의 문화 도둑질 시도를 목격한 후였습니다. 그해 9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94개국에서 1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막혀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 사람들도 모두 봤습니다. 저는 일본 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세계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이 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중국의 문화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IOC도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하나? 대국이 소국의 문화를 훔치려 한다니 부끄럽다. 진정한 강국은 자신의 문화로 승부한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저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한국 문화는 계속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모든 것이 K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15살이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한국 문화를 따라하려고만 해요? 우리만의 것을 만들면 안 되나요? 우리가 원조다. 그들이 우리 것을 훔쳐간 거야.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김치는 한국 것, 한복도 한국 것이라고. 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24년 3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북한도 백두산으로 등재를 추진했고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20년 노력이 무색했습니다. 그해 여름 연구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중국을 위한 일입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소장은 격노했습니다. 너희들은 매국노인가? 서구와 한국에 세뇌당한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국입니까? 거짓으로 쌓은 위대함이 진짜 위대함입니까? 몇몇은 사직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의욕을 잃었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위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옳다고. 2025년이 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추월하려 했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분야에서 또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의 나라를 이기는가? 동료의 한탄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굴기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6월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1, 2, 3위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창작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중화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문화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 소장의 자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23년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을 뿐이다. 그 시간에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다면. 그때 한원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던 거예요. 작은 나라 한국이 문화로 우리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열등감을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9월 23일, 저는 마지막 임무를 받았습니다. 왕 연구원, 백두산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확인하고 오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창바이산이 중국 땅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거야.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천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9월의 백두산은 춥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인, 중년 부부,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까지 3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간절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창바이 산입니다. 중년 여성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만주에서 활동하시면서 늘 이 백두산을 바라보며 울었대요. 언젠가 조국이 독립되면 이 산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백두산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저는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중국 땅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왜 우리 산을 자기 것이라고 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연변 조선족 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즈밍 연구원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내가 당신을 알아요. 20년 전 연변에 와서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바꾸라고 했던 사람. 우리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려 했던 사람. 노인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훔쳐갔는지 다 기록되어 있소.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 지시 문서들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 한국 문화를 훔치려는 계획,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제게? 당신도 알아야 하지 않소?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조선족도 이 산을 백두산이라 불러요. 우리 선조도, 우리도, 우리 후손도 계속 백두산이라 부를 거요. 노인은 한국인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보이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소. 내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도왔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이 백두산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지. 저는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지에 꽃을 던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꽃잎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백두산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또 와요. 그 가족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천지를 바라봤습니다. 23년간 제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문화를 훔치려 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우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됐고 세계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은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훔치려 하다가 조롱받았습니다. 백두산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백산이라 불러도 그것은 백두산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영산이었습니다. 9월 24일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BTS 정국 새 앨범으로 빌보드 1위 한국 영화 칸 영화제. 또 수상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 임박 VIP UN 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문화 리더십 강조. 모든 뉴스가 한국의 성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왕 연구원, 때마침 잘 왔네. 새 프로젝트가 있어. 새 프로젝트요? 태권도 말일세. 태권도가 사실 중국 무술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거야. 자네가 적임자야. 저는 사직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23년의 시간이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거짓과 왜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중국인이었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사직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소장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뿌했습니다. 태권도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거짓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역사를 왜곡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진실을 인정할 수 없을까요?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김치도, 한복도, 태권도도, 백두산도 그들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것이 제 비겁한 선택이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태권도의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중국 무술로 바꾸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짓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창밖에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BTS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 들렸습니다.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그것을 훔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운명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만난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 산을 자기 것이라고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계속 거짓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중국 것이라는 거짓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한국 노래가 들렸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계속 써야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왕즈밍이니까요. 중국 동북아역사연구소의 연구원이니까요. 평생 한국을 부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문화로, 창의력으로, 진정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문화를 훔치려 해도 그들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백두산은 장백산입니다. 김치는 차오파이입니다. 한복은 한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대한 문화강국입니다. 저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프로젝트는 예상대로 실패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즉각 반박했고 IOC도 태권도가 한국 스포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고기입니다. 불고기가 중국 요리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 BBQ라고 하는데 우리만 차이니즈 BBQ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부정한 것을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진실을 공부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 이후 또 다른 작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는 여전히 후보 명단에도 없습니다. 백두산에서 만났던 조선족 노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왕 연구원, 당신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백두산 천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서로 진실을 이야기합시다. 편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봅니다. 한국 웹툰, 세계 시장 석권 K뷰티, 프랑스 화장품 시장 위협 한국 게임,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매일 한국의 성공 소식입니다. 매일 우리의 실패 소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내일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을 쓸 것입니다. 불고기가 중국 요리라고, 갈비가 중국 요리라고, 비빔밥도 중국 요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을 계속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진실을 외면한 자의 길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아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왕즈밍의 삶입니다. 중국 동북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왕즈밍의 초라한 삶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오늘도 뿌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백두산이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우리가 아무리 장백산이라 불러도 바뀌지 않는 그 이름, 백두산이.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씁니다. 불고기의 기원은. 거짓은 계속됩니다. 제 비겁함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승리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할 현실입니다.